자, CSS라고 해서요. 요것도 하는 약자인데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요.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타일 우리가 이제 그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를 좀 약자로 그냥 CSS 혹은 그냥 스타일 줄여가지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게 요 CSS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타일을 다루는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스타일 시트가 뭔지 이제 개념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스타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아셔야 되죠. 보통 이제 스타일 사용할 때 요런 이제 선택자라고 셀렉터라고 하는데요. 선택자 우리말로는 이런 이제 선택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스타일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로 다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스타일, 뭐 우리가 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 스타일, 누구 스타일, 우리 이제 미용실 같은 데가 보면 누구 스타일로 머리 커트 해주세요. 뭐 누구 스타일로 뭐 이렇게 염색해 주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 자 여기 이제 그 용어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HTML 문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글꼴이나 색상, 정렬 방법이죠. 그다음에 각 요소들, 요소에서 용어가 요소라는 게 나오는데, 요소는 뭐 엘리먼트, 뭐 요소. 근데 앞에서 우리가 태그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HTML 태그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 태그 시작 태그부터 해서 종료 태그까지가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예, 타이틀 태그다. 자, 그러면 타이틀 시작 태그가 있고 타이틀 닫는 태그, 종료 태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타이틀 시작 태그부터 해서 닫는 태그까지를 타이틀 요소, 타이틀 엘리먼트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들의 이제 배치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내용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용실 예를 들었는데 누구 스타일대로 해주세요 하면, 그래서 뭐 요즘에 인기 있는 뭐 BTS 스타일대로 해주세요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미용 쪽의 사람들은 BTS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BTS의 누구 멤버 스타일로 해주세요 하면 머리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게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요. 재상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스타일이 유행이다 하면, 또 뒤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도 BTS 스타일 해주세요. 그죠? 연예인 누구 스타일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들 있죠, 그죠? 한 번씩. 그럼 저도 누구 스타일로 해주세요 하면 그 미용하시는 분도 아시고, 그죠? 또 이게 고객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길게 말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머리는 몇 센치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볶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고, 무슨 스타일 이름만 얘기하면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면요. 예. 이걸 이제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스타일을 관리하기 쉽도록 한 군데 모아 놓은 것을 이제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웹 표준에서는 HTML과 스타일을 이제 분리해서 사용한다. 별도로 떨어뜨려 놓고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분리해서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스타일이라는 걸 쓸까? 자, 문서 안에, 자, 웹 문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디자인만 바꿀 수 있다. 자, 내용하고 디자인하고 이게 섞여 있으면요, 말 그대로 우리 그 밀가루하고 모래하고 섞어 보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하고 모래하고 섞어 버리면, 그걸 만약에 밀가루하고 모래하고 섞여 있는데 밀가루만 골라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죠. 자, 모래하고 쌀하고 섞어 놨어요. 그것도 힘들죠.
섞여 있는 거를 별도로 이게 떼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이제 스타일과 HTML 그 코드하고요, 내용 그 내용하고 실제 이제 화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스타일을요 작성할 때 제가 이제 모래하고 뭐 밀가루, 뭐 모래하고 뭐 쌀 이렇게 이제 비유를 좀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수정을 할 때 막 이렇게 막 혼합이 돼 있으니까 예, 수정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예. 오동작이 된다든지 또 수정하기 어렵다든지 그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쪽에 손을 대야 되죠. 그런데 그 만약에 코드가 섞여져 있으면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웹 디자이너가 실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잘 모른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코드가 막 섞여 있어요 디자인 코드하고 그럼 이걸 건드렸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작업을 덮어쓰기를 했을 때 이게 다른데 영향을 주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작업을 할 때는 딱 디자이너 분들이 아는 코드만 딱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스타일 시트입니다. 개발자가 작업할 때는 개발자가 아는 코드만 그러니까 HTML이죠. 사실 이제 개발자는 사실 스타일 쪽도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 쪽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이제 하게 되면 디자인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협업을 할 때 코드하고 이 디자인 요소하고 이렇게 분리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본문하고요, 실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면 디자인 쪽 소스 코드는 디자이너한테 넘겨주고요. 디자인 알아서 바꿔라. 내용 쪽은 개발자가 그냥 받아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따로 만들어서 그냥 딱 모아 놓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유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그러니까 우리 웹 표준에서는 디자인하고 실제 이제 이 컨텐츠 내용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작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좋은 게 뭐냐면 자, 웹 문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여기 보시면 이제 디자인만 바꿀 수 있다. 예. 그 내용은 안 건드리고 자, 봄이면 봄 스타일, 여름이면 여름 스타일, 가을이면 가을 스타일, 겨울이면 겨울 스타일. 예. 굳이 이제 개발자가 같이 디자이너하고 같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야. 근데 자, 지금 이제 여름이 됐어요. 그래서 봄 스타일에서 여름 스타일을 리뉴얼을 하고 싶어요. 디자인만 시원하게끔. 예. 그러면 이 스타일 시트 부분만 이 내용과 디자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 부분만 웹 디자이너 분들이 여름 스타일로 바꿔주시면 돼. 그러면 돼. 그리고 또 좋은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디자인을 따로 만들어 놓고요. 미리 봄이면 봄 스타일 적용하고 여름이면 여름 스타일 적용하고 가을이면 가을 스타일 적용하고 겨울이면 겨울 스타일 적용하고 또 다시 한 바퀴 돌았어요. 자, 또 봄이 됐어요. 새로운 봄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봄 스타일을 또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을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 영향 없이 자, 내용을 수정하거나 자, 반대로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디자인만 바꾸게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 자, 우선 다양한 기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바뀌는 문서도 만들 수가 있다. 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이제 쓰는 이제 목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유. 그래서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자, 프린터나 스마트폰 브라우저 등의 다양한 기계만을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스타일이라는 것을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웹 표준의 시작이라고 했죠.
요 웹표준 규정에 보면 내용과 HTML하고요 스타일 부분을 분리시켜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따로 분리시켜.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한 이제 그 모래에다가 밀가루 섞는 것처럼 섞어 놓으면은 이거는 나는 물가루만 골라서 뭔가 바꾸고 싶은데 이걸 하나하나 떼놔야 되잖아요. 그거 힘들단 말이에요. 나는 모래는 일을 못해. 밀가루만 일을 해. 근데 이게 섞여 있어. 그럼 작업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래를 이용하는 쪽하고 밀가루를 이용하는 쪽하고 별도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내용과 디자인을 분리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웹표준은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뭐 스타일 했는데 실제 이제 스타일 우리 태그는 배웠는데 스타일이 뭔지 이제 봐야 되죠. 자, 스타일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근데 앞에서 우리가 예제할 때 이미 이제 스타일을 두 가지를 사용했었어요. 적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이미 사용을 했었어요. 자, 여기 이제 상단에 보면 자, 스타일 형식이 나옵니다. 자, 형식을 보니까 자, 자, 우리 P 태그 문단으로 표현할 때 P 태그 사용했죠. P라고 해서 자, P라는 태그가 바디 안에 이제 사용이 됐을 때 그 P 태그 요소에 요런 이제 뒤에 중괄호 안에 있는 요 스타일을 적용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는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선택자입니다. 자, 스타일이 있어요. 무슨 스타일? A 스타일, B 스타일, C 스타일이 있는데 자, A 스타일은 어디에 적용해 주고 B 스타일은 어디에 적용해 줘라. 이제 이렇게 뭔가 대상을 지정해 주죠. 대상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 선택자입니다. 선택자. 자, 이거죠. 자, 페인트 칠해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뭐 대문에 칠하라는 건지 벽에 칠하라는 건지 안 그러면 실내에 칠하라는 건지 강아지 집에 칠하라는 건지 그냥 페인트 칠해 주세요 하고 가버리면 뭐 어디서 어디까지 칠했는지 그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런 거 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요 벽 칠해 주세요. 그죠? 대상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예. 철수네 집 페인트 칠해 주세요. 철수네 집이죠, 그죠? 영희네 집 페인트 칠해 주세요. 예. 뭔가 이제 대상을 딱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스타일 적용할 때. 그러면 이제 대상을 지정할 때, 자, 그 대상 지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선택자다. 그래서 요 선택자는 딴 거 없고, 요 중괄호 안에 요 부분이 이제 스타일 부분인데, 스타일을 우리가 뭐 이제 여기서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는 뭐 길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주고, 네일은 어떻게 해주고, 이런 거 스타일이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여기에 나열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중괄호 안에다가. 그리고 어디에 적용하라? P 제 동생한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죠, 그죠? 미용실 같아서 자, 머리는 빨간색으로 해주고, 얼굴은 화장은 어떻게 해주시고, 손톱은 어떻게 해주시고, 발톱은 어떻게 해주시고, 이런 스타일로 해주세요. 저런 스타일 해주세요. 한 다음에 어디에 요런 스타일로 적용해 드릴까요? 본인 해드릴까요? 아니요, 제 동생한테 해주세요.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선택자, 자, 대상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자는 자, P 여기에 그 P라고 돼 있지만 P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태그 그래도 몇 가지 배웠습니다, 그죠? 뭐 I라는 태그, B라는 태그, 스트롱 태그, 타이틀 태그,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우리 목록을 표시하는 뭐 UL, OL 혹은 LI 뭐 이런 태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태그 이름이 여기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자, 선택자, 자, 요 중괄호 시작과 자, 중괄호 끝, 닫는 중괄호죠. 사이에 정의한 스타일 규칙이 적용될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괄호 앞에 이제 오는 것은 이제 대상을 지정하는 역할.
하는데 여기 이제 선택자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선택자. 그래서 여기 선택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제 태그를 배웠기 때문에 태그 자 이름을 여기 적을 수 있다. 꺽쇠의 갈로 없이 이 자리에 태그 이름을 적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속성과 속성값. 자 여기 뒤에 보시면 텍스트 얼라인. 자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속성 스타일 속성이고요. 그러니까 그 정렬하는 거죠. 정렬. 텍스트 얼라인이 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속성 중에 스타일 속성 중에 이건 이제 글자를 정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스타일 속성입니다. 텍스트 얼라인. 그래서 스타일을 이렇게 중괄호 안에 작성해 줄 때 스타일 속성 이름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콜론이 옵니다. 콜론이 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성 값을 넣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속성 값에 보니까 예로 유격에 이제 센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콜론 기준에서 앞에 있는 거는 속성 이름, 스타일 속성 이름이 오고요. 콜론 뒤에는 자 앞에 속성에 저장될 대입될 값. 그래서 콜론 앞은 속성 이름이 오고 콜론 뒤에는 속성 값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콜론을 기준해서 앞에는 스타일 속성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콜론 뒤에 있는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 속성에 대입될 값, 속성 값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 같은 경우는 속성과 속성 값 요 쌍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속성명 콜론 속성값 한 다음에 이게 한 문장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 세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트가 끝날 때 스타일 한 세트가 끝날 때 그러니까 스타일 속성 이름 콜론 속성값 이렇게 한 세트거든요. 끝날 때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우리 자바 명령 한 문장 끝날 때 세미콜론 붙여주죠.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타일 한 세트예요.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이렇게 하나만 넣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자 아까 머리는 미적으로 갔을 때 머리는 이런 스타일로 해주시고요. 메이크업은 어떤 스타일로 해주시고요. 손가락은 뭐 네일은 어떻게 해주시고 발톱은 어떻게 해주세요. 그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스타일 속성을 여러 개 요런 세트를 여러 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를 한번 보면 자 요 좀 글자가 좀 작긴 한데 P라는 자 태그 자 바디에 P라는 태그가 있으면 그 요소에 그 태그에 적용을 해라 그런 뜻이죠. 어떤 스타일을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스타일을. 그래서 요 중괄호 안에 자 보면 컬러 자 여기 보면 스타일이 두 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컬러 빨간색으로 COLOR 되어 있는 거 요 컬러는요 글자색을 얘기합니다. 그냥 컬러라고 되어 있으면 글자 색상을 얘기합니다. 콜론 다음에 블루죠. 자 콜론 뒤에 있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컬러라는 속성의 값이라고 그랬죠. 속성 값. 그래서 컬러 속성을 스타일 속성 컬러 속성의 값을 블루로 줘라 그런 뜻입니다. 글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줘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콜론 나왔죠. 세미콜론 세미콜론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죠? 한 세트인데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스타일 적용하는 게. 자 폰트 사이즈 자 폰트 다시 사이즈 폰트는 우리 글자 얘기하죠. 글자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크기죠. 그냥 글자 크기죠. 글자 크기. 스타일 속성 중에 자 폰트 사이즈라는 자요 속성에다가 뒤에 이제 속성 값이 나옵니다. 16픽셀. 그러니까 글자 크기를 16픽셀로 해주세요라는 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미콜론. 자 지금 세미콜론 들어가는 게 두 개죠. 스타일 자 문장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글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해주세요라는 스타일과 글자 크기를 16픽셀로 해주세요라는 스타일 두 가지가 요 중괄호 안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를 파란색으로 글자 크기를 16픽셀로 어디에 이 스타일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 뭘 보고 안다?
앞에 보시면 선택자를 보시면 앞에 P라고 돼 있죠. 네, P 태그에다가 요 스타일 적용해라 그 뜻이에요. P 태그가 나오면 P 태그에다가 이 스타일 적용해라.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H2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H1부터 H6까지 제목 이제 사용할 때 쓰는 태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선택자가 H2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디 태그 안에 H2라는 태그가 있으면 그 태그에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해라 그런 뜻이겠죠. H2 태그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자 요렇게 만들어 달라. 자 이런 디자인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타일 속성의 이름을 보니까 폰트 사이즈 콜론 20픽셀 돼 있죠. 글자 크기를 자 20픽셀로 해줘라. 원래 H1부터 H6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태그를 지정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크기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크기를요 임의로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타일 시트 사용해서 스타일을 적용해서 기존에 HTML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값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폰트 사이즈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컬러 오렌지라고 있죠. 자 스타일 문장이 두 개가 왔어. 근데 글자 크기를 20픽셀 해주고 글자 색상을 오렌지로 해줄라. 오렌지 색상으로 해줄라. 자 이걸 이제 어디에 적용하느냐. 자 앞에 선택자 위치 보시면은 H2라고 돼 있죠. H2 태그에 만약에 H1 태그라는 제목을 이제 사용한 부분에 내가 이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다 하면 H2 대신에 여기다가 H1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요거는 이제 간단하죠. 요거는 P 태그. 자 선택자 P 태그니까 P 태그에 요 뒤에 있는 스타일 적용해라는 거죠. 자 컬러 콜론 블루. 예. 글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 스타일 표기하는 방법 여기 이제 보시면 한 줄로 이렇게 중괄호 안에 요 스타일 이제 한 문장이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나는데 두 개의 여기 스타일 문장을요 한 줄에다가 요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자 H2 똑같습니다. 요 선택자에 우리 이제 자바 언어 이제 개발할 때 세미콜론까지가 한 줄에 요 한 문장씩 오도록 하는 게 제일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방법대로 폰트 사이즈 콜론 20픽셀 세미콜론 엔터 치고 컬러 콜론 오렌지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에 스타일 하나씩 한 세트씩 이렇게 한 문장씩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모두 가능이라는 뜻은 이렇게 해도 오류 없고 이렇게 해도 오류 없고 이렇게 해도 오류 없다는 거고요. 요 세 가지 표현법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텍스트 에디터에서 요렇게 한 줄로 작성해도 되고 요렇게 작성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H2 다음에 중괄호 열었죠. 요거는 밑에 보시면 H2 다음에 바로 중괄호 여는 게 아니라 다음 줄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가 여기 보면 세 번째는 H2 태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할 때 요렇게 작성을 하든 요렇게 작성하든 요렇게 작성하든 똑같이 실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작성하는 것들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타일을 작성하실 때 우리가 태그 같은 경우에는 꺽쇠글로 느낌표 빼기 해가지고 우리 태그에서만 쓰는 그런 이제 주석 표시가 있습니다. 꺽쇠글로 느낌표 빼기로 시작해서 빼기 꺽쇠글로 그런 표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태그를 주석 처리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타일 주석 처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자바 나 PHP 자바스크립트처럼 여기 보면 이제 슬래시 별표 슬래시 요거 이제 사용해서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사용해서 한 줄 또는 여러 줄 주석 처리 가능합니다.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요. 실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미 우리가 요거 사용해 봤던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은 자, 헤드 안에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만들어 놓고요. 자, 내부 스타일 시트. 자, 웹 문서 안에서 사용할 스타일 문서를 문서 안에 정리한 것이다. 헤드 시작 태그와 자, 슬래시 헤드 종료 태그 사이에 이렇게 정리한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 헤드 안에다가 예, 요 스타일 태그를 넣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UL 태그에 요 스타일 적용해라. 안에 내용을 보니까 중간 안에 자, 컬러 블루. 자, 글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해라.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는 속성 값을 스퀘어로 줬습니다. 분리 형태. 예, 분리 형태. 이건 이제 비순차 목록에 자, 앞에 나오는 분리 모양을요. 스퀘어로 해라. 자,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출력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죠. 자, UL 안에 요 LI 목록 요 앞에 각각 분리기호가 붙는데 요 분리기호를 보시면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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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출력이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요 파란색으로 출력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타일 자, 내부 스타일 형태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외부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외부 스타일은 뭐냐면 스타일을 요 헤드 안에 요 스타일 태그 사용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파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tyle.css라는 별도의 파일로 예,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타일이라는 태그가 없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여기 스타일 작성했죠. 그래서 스타일 태그 안에 작성하는 이 스타일 내용을요, 스타일 시트 내용을 별도의 파일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네. 파일명이 style.css 이렇게 돼 있죠. HTML 이 파일 안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파일에다가 이렇게 작성하고요. 확장자를 CSS라고 줬습니다. style.css.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불러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냐면 HTML 태그 중에 자, 헤드 안에 보면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링크가 연결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이 문서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겠다. 자, 이 내용을 가져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태그 없이 링크 태그만 사용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외부 스타일을 예, 파일 내용을 참조해서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구조 이제 요 링크라는 태그는요, 시작 태그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그 href 값은 style.css라고 되어 있죠. 예, 요 href 속성에다가 요 스타일 시트 자, 파일에 이름을 넣어 주시면 돼요. style.css. 그러면 이 파일을 요 내용을 그대로 요 위치에다가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외부 파일에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요 소스 코드 상에 HTML 문서 요 링크라는 태그 있는 위치 있죠. 여기에다가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릴레이션은 스타일 시트라고 되어 있고요. 타입은 텍스트 형태의 스타일 시트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실행을 하시면 앞에서 봤던 요 헤드 안에 스타일 태그 안에 작성된 이렇게 스타일이 HTML 문서 안에 작성됐죠. 내부 스타일로 작성된 것과 자, 여기 외부에 자, 스타일 시트 파일로 작성된 외부 스타일 시트 이제 실행을 해 보시면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링크라는 태그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링크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속성 값으로 자, href 속성 값으로 스타일 파일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헤드 영역도 아니고요, 외부의 파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스타일을
시작 태그에다가 스타일 속성 사용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예제에서 이미 요거 이제 사용을 해 봤어요. 앞에 예제에서.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해서 자,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자, 스타일을 적용할 대상이 직접 표시한다. 그래서 스타일 적용을 하고 싶은 태그는 자, 시작 태그죠. 이것도 시작 태그입니다.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자, 여기 스타일은 컬러 콜론 블루라고 되어 있죠. 예. 스타일 속성에 자, 컬러 콜론 블루. 이것도 많이 봤는데 앞에 스타일 시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요 스타일명, 스타일 속성 이름, 스타일 속성 값, 세미콜론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태그 시작 태그에다가 바로는 못 써주고요. 스타일이라는 속성 값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우리가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예, 요 스타일은 뭐 요 다운표 안에 큰 다운표 안에다가 속성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시면 요 p 태그 시작 태그부터 해서 요 끝나는 태그 있죠. 슬래시 p 태그까지 이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작 태그에 이렇게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 적용하시면 요 끝 태그까지 요 스타일이 적용이 된다. 예, 요게 이제 인라인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스 코드하고 요 결과값 보시면은 요 p 태그 블루베리와 항산화 효능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제목 아래쪽에 p 자, 요 문단 예,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인라인 스타일이 이제 적용돼서 실행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자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선택자라는 게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요. 자, 이 스타일을 어디에 적용해 주실 것인지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미용실 예를 들었는데 자, 머리는 노란색으로 염색을 해 주시고 파마는 어떻게 해 주시고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 주시고 손톱 네일은 어떻게 해 주시고 발톱은 어떻게 관리해 주시고 무슨 스타일로 해 주세요. 이런 스타일로 해 주세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정을 스타일로 만들어 놓고요. 자, 대상. 그러면 이걸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 대상을 지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제 동생한테 해주세요. 뭐 언니한테 해주세요. 이 스타일을 언니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뭐 미용실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한테 해주세요. 대상을 지정해 주죠. 그래서 이 대상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 선택자라고 했습니다. 선택자. 그래서 중괄로 요 안에 사이에 정의한 스타일을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할 대상을 지정하는 게 선택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선택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봐야 됩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네요. 10분 쉬고 이거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자는 말 그대로 이제 모든 요소에 대해서 다 스타일 적용을 하겠다. 자, 그런 뜻이 되고요. 마진과 페딩이 있는데 요 마진은 어떤 영역 경계선이 있으면 경계선 바깥쪽 여백을 얘기합니다. 패딩은 요소의 경계선의 안쪽 여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깥쪽 자, 여백과 안쪽 여백을 다 없애는 거죠. 자, 없애는 요런 이제 스타일을 모든 요소에 대해서 적용하겠다. 자, 그래서 전체 선택자 별표 모양을 쓰고요. 자, 모든 요소를 대상으로 스타일 적용할 때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태그 선택자라고 해서요. 자, 문서에서 특정 태그를 사용한 모든 요소에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 예. 기본 형식을 보면 이제 요 스타일 작성되는 요 중괄호 앞에 보시면 태그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아는 그 태그 맞습니다. 태그고요. 우리가 뭐 헤드 태그도 있고 바디 태그도 있고 스타일 태그도 있고 타이틀 태그도 여러 가지 태그가 있습니다. H1, 2, P 그죠?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태그가 있는데 이 바디 안에 사용된 그 태그 중에 특정한 어떤 태그를 선택을 해서요. 거기에다가 스타일 적용하고 싶다 할 때는 중괄호 앞에다가 태그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1 태그에만 요 스타일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요 꺽쇠갈로 안에 있는 H1이라는 태그 이름을요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선택자로 쓰는 태그 이러면은 꺽쇠갈로를 붙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소스 코드 보시면 스타일 작성을 했을 때 H 꺽쇠갈로 안 붙었죠. P 태그 꺽쇠갈로 안 붙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H라는 요 밑에 보시면 태그 있습니다. 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여기도 있네요. 그죠? 블루베리와 노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H2 태그로 시작해서 H/H 태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스타일을 적용을 해라. 내용을 보니까 컬러 글자 색상을 블루 파란색으로 적용해라. 그러면 결과에 보시면 블루베리와 항산화 효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H2 태그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블루베리와 노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H2 태그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글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타일 하나 더 있죠. P 요 P 태그 요소에 대해서 폰트 사이즈를 12픽셀로 해주고 마진 레프트를 20픽셀로 해줘라. 폰트 글자 크기 얘기하는 겁니다. 폰트 빼기 사이즈. 글자 크기 바꿀 때 요 속성을 쓰시면 돼요. 스타일 속성 중에서 글자 크기를 바꾸고 싶다. 크게 하고 싶다. 작게 하고 싶다. 픽셀 값을 뒤에다가 콜론 뒤에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진과 패딩이라는 여백과 관련된 속성이 나오는데 마진은 요소가 있으면 요소의 어떤 경계선 바깥쪽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레프트라고 방향을 줬죠. 그래서 P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P라는 태그 여기 하나 두 개가 있고 세 개 그죠? P 시작 태그 끝 태그 시작 태그 끝 태그 시작 태그 끝 태그 요 P 요소 엘리먼트를 찾아서요. 여기에 글자의 크기를 폰트 사이즈를 12픽셀로 해주고 왼쪽 여백을 20픽셀로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요 안쪽에 요 P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블루베리는 부터 해서 다음에 매사추세츠 이 부분이요 들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실제 이제 마진 레프트라는 속성값을 20픽셀 줬기 때문에 20픽셀만큼 여기 여백을 준 거예요. 왼쪽에다가 P 요소 출력할 때 앞쪽이 왼쪽이죠. 20픽셀만큼 마진 레프트 왼쪽에다가 여백을 20픽셀 줘라. 그래서 지금 이제 P 태그를 사용한 부분 보시면 이렇게 다 요 부분도 그렇고 요 부분도 그렇고 20픽셀만큼 이렇게 들어쓰기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백이 들어간 거예요. 마진 레프트 왼쪽에 여백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자가 태그의 이름 뭐 P라든지 앞에서 보면 이런 P라든지 H 태그 사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줬죠. 여기 선택자 자리에 우리가 스타일 작성을 하면 요 앞자리 선택자가 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운 태그의 이름이 이 선택자 자리에 올 수도 있고요.
자, 이 태그가 아닌 다른 이름이 여기 선택자 자리에 올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또 올 수 있냐면 선택자 자리에 클래스 선택자라는 게 있고요, 아이디 선택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선택자들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와 아이디 선택자를 이제 설명하는데 공통점이 뭐냐? 요소의 특정 부분에만 스타일 적용할 수 있다. 콕 집어서 우리 쪽집게처럼, 예, 그 아까 태그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P 태그 선택자 사용했다 그러면 바디 안에 P 태그가 있으면 모든 P 태그에다가 다 스타일 적용을 해버립니다. 근데 P 태그가 3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P 태그 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내가 선택하고 싶어요. 콕 집어서 P 태그 중에서도 자, 특정한 P 태그만 내가 딱, 예, 선택을 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싶으시면은 클래스 선택자나 아이디 선택자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통점, 자, 요 아이디 선택자나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요소의 특정 부분에만 스타일 적용할 수 있다. 예. 콕 집어서 제가 쪽집게, 예, 예를 들었죠. 특정한 영역만 딱 콕 집어서 내가 스타일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 선택자하고 아이디 선택자 요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보면, 자, 클래스 선택자라는 게 있는데 요 클래스 선택자는 문서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할, 자, 스타일, 자, 이런 쪽에서는 이제 클래스 선택자로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표기 방법은, 예, 점 마침표 있죠. 클래스 선택자 이름 앞에다가, 예, 점을 붙여줍니다. 점. 자, 점으로 시작하는, 예,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 선택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선택자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서 안에서 한 번만 사용이 된다. 클래스 선택자는 여러 번 반복되는 어떤 스타일 사용할 때 클래스 선택자를 쓴다 그랬죠. 근데 아이디 선택자는, 예, 한 번만, 문서 안에서 한 번만 사용할 경우에 아이디 선택자로 사용한다. 그리고 실제 이제 표기할 때 파운드라고 되는데 샵, 예, 아이디 선택자 이름 앞에다가요 샵을 붙입니다. 클래스 선택자 앞에는 점을 붙이고요, 아이디 선택자 앞에는 샵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선택자가 있는데 이것도 이 차이점을 아시려고 그러면 직접 이건 사용을 또 해보셔야 돼요.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밑에 예가 나옵니다. 클래스 선택자 표기하는 방법과 아이디 선택자 표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클래스 선택자, 자, 우리 중괄로 안에는 스타일 속성과 값이 이렇게 세트로 오죠. 이렇게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는데 중괄로 안에는 이제 스타일 시트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괄로 앞에, 자, 대상을 선택할 때 선택자를 쓴다 그랬는데 별표, 자, 모든 요소 전체 선택자, 그리고 태그 이름 뭐 P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다음에 뭐 li, 뭐 ul, ol, 뭐 그런 이제 태그 이름, 자, 태그 선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클래스 선택자와 아이디 선택자가 있는데, 자, 클래스 선택자는 이름이 앞에, 자, 마침표 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점 블루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블루 텍스트라는 요 이름 앞에 점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 선택자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이름 앞에 요 샵을 붙인다 그랬죠. 보시면 샵 컨테이너. 네. 그러니까 아이디 선택자는 앞에 샵이 붙고요, 클래스 선택자는 앞에 점이 붙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는 이 스타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특정 요소에 이제 적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아이디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이 스타일을 특정한 요소에 적용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클래스 선택자는 중복해서 여러 요소에 스타일 적용할 때 쓴다. 그리고 아이디 선택자는 한 번만 적용을 한다.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적용한다.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선택자는 이렇게 이제 되고요. 요 그 선택자 중에 이제 클래스 선택자 사용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클래스 선택자는 자, 점으로 자, 이름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름이 있는데, 선택자 이름이 있는데 점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 그러면 클래스 선택자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점 레드 텍스트에서 자, 중괄호 안에 컬러 레드라고 되어 있죠. 자, 속성 이름 컬러고요. 속성 값은 레드입니다. 자,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는 이걸 보시면 돼요. 점 레드 텍스트. 그러면 바디 안에 자, 특정 영역에 자, 요 컬러 레드, 자, 글자 색상을 빨간색으로 칠해달라, 그런 뜻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 선택자 자, 적용되는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에 적용되느냐? 자, 요 태그에 보시면, 시작 태그에 보시면 클래스는 블루 텍스트. 자, 여기 보면 레드 텍스트죠. 블루 텍스트. 클래스는 블루 텍스트 있는데, 가운데 보면 스팬 태그에 자, 클래스는 레드 텍스트 해서 요렇게 자, 레드 텍스트라는 이름이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태그에, 시작 태그에 클래스 속성의 값으로요, 요 점으로 시작하는 요 클래스 이름, 클래스 선택자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 속성 값으로. 그러면 이 스팬 태그, 자, 이 스팬 태그에 자, 요 시작 태그부터 자, 슬래시 스팬 단어 태그까지 요 영역에 자, 레드 텍스트, 자, 요 레드 텍스트 여기 있죠, 그죠? 클래스의 스타일을 적용해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하고 비교해 보시면 똑같죠? 레드 텍스트, 레드 텍스트. 단 태그, 시작 태그에 요 클래스 값을 줄 때는 점이 안 붙어요. 레드 텍스트. 근데 스타일 적용, 이제 스타일 시트 작성할 때는 요 클래스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점을 붙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 밑에는 요거는 태그 선택자죠. P 태그에다가 이 아래에 폰트 사이즈는 12픽셀, 마진 레프트 값은 20픽셀, 이걸 적용해라. P 태그 여기 사용되어 있죠, 그죠? P 태그 있죠. 그래서 P 태그가 발견이 되면, 바디 태그 안에 P 태그가 발견되면 요 스타일을 적용을 해줄 겁니다. 자, 요건 이제 태그 선택자고요. 클래스 선택자는 클래스 값으로, 태그의 클래스 속성 값으로 레드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자, 클래스 값으로 레드 텍스트 가지죠. 자, 여기 클래스 값으로 레드 텍스트 가지죠. 요 스팬 태그, 시작 태그에서 종료 태그까지, 또 여기 스팬 태그 또 나오죠. 자, 시작 태그에서 종료 태그까지 두 부분이 지금 클래스 값이, 속성 값이 레드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결과에 두 부분에 대해서 요 컬러, 자, 글자 색상을 레드로, 자, 빨간색으로 지정해라. 그래서 두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상단에 요 부분은요, he.blue 텍스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합을 한 거예요. 자, he라는 거는 태그죠. 태그 선택자와 클래스 선택자를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 점으로 시작하는 거는 클래스 선택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he는 태그입니다. 태그 이름이죠. 태그 이름 뒤에다가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를 딱 붙여서 쓰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he.blue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스타일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예, 지금 컬러 스타일 소송의 값이 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H라는 태그를 먼저 찾습니다. H라는 태그를 찾고 먼저 H2.blue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H라는 태그를 먼저 찾아요. 찾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H2 태그 중에서 blue 텍스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클래스 값이 자 블루 텍스트인 요소를 다시 추출을 합니다. 걸러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찾은 요소의 자 글자 색상 컬러 값을 블루로 줘라. 스타일을 블루 스타일로 적용을 해라. 그래서 이 결과에 보시면 블루베리와 항산화 효능이라고 해서 이 부분, 이 블루베리에 관한 연구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파란색 글자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H2를 찾아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도 H2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H2. H2라고 지금 되어 있는 태그를 찾아보니까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H2고, 여기도 H2죠.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자 위에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글자 색상이 바뀌어 있고요. 아래쪽 블루베리와 노화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자 일단 H2라는 태그 찾았습니다. 두 개 찾았는데 그 중에서 블루 텍스트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자 보시면 첫 번째 H2에는 클래스 값을 블루 텍스트 가지고 있죠. 자, 블루 텍스트. 그죠? 자, 플러스. 자, 클래스 선택자는요. 태그의 클래스 값이 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요소에 스타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 텍스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클래스 값이 블루 텍스트. 예, 똑같죠? 그래서 요 첫 번째 H2 태그 요소 예, 이 요소에 예,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준 겁니다. 글자 색상을. 근데 요 밑에 보시면 H2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H2라는 거 선택을 했지만 자, 블루 텍스트. 자, 여기 조합을 했다 그랬습니다. H2 태그 요소이면서 클래스 값이 블루 텍스트인 거. 근데 H2라는 요소는 맞지만 예, 클래스 값을 블루 텍스트 값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디 선택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지정하는 부분들은요, 스타일 성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스타일 뭐 이름과 속성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보니까 백그라운드 자, 배경 색상을 샵 FF6A00 자, 세미콜론 여기까지 한 세트입니다. 그죠? 너비 가로폭 위스 값을 400픽셀 너비 좋고, 하이트 200픽셀 높이 좋습니다. 그죠? 마진 자 마진 지금 0 띄우고 오토라고 돼 있죠. 상하 좌우를 의미하는데 값이 두 개 있을 때는 앞에 거는 이제 상하 뒤에 이 값은 좌우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에는 자 마진은 0을 주고요. 좌우에는 오토 자 자동 예. 그 브라우저 폭을 가지고 자동으로 계산돼서 중앙에 이제 배치를 해줍니다. 이런 패턴은. 근데 이 스타일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선택자를 보니까 자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고 자 앞에 샵이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태그 선택자인지 클래스 선택자인지 아이디 선택자인지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죠. 태그의 이름이면 태그의 선택자고요. 점이나 샵이 붙었으면 클래스 선택자나 아이디 선택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점이 붙었으면 클래스 선택자고 자 아이디 선택자는 이렇게 샵이 붙습니다. 샵 규칙이에요.
그래서 아이디 선택자는 이렇게 샵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샵이 붙어 있는 이름, 여기 이걸 이제 컨테이너.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디 선택자라고 하는데 바디 태그의 어느 부분에 그러면 이제 이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지 보게 되면 자, 바디 안에 지금 div라고 태그가 있고요. 자, id 값이 컨테이너라고 돼 있죠. id 속성 값이 컨테이너인 요소를 찾는 거예요, 이게. 자, 샵 컨테이너 하면 id 선택자라고 하고요. id 값이 컨테이너인 요소를 찾아서 요 스타일을 적용해라. 그럼 바디에 보시면 div 태그의 id 속성 값이 컨테이너 맞죠? 그러면 요 div의 요소에 요 스타일을 적용하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위스, 하이트, 마진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스타일을. 예. 그래서 아이디 선택자. 그 다음에 그 선택자 이제 우리가 이제 태그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이런 건 이제 봤는데 그룹 선택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 선택자. 그룹 선택자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쉼표를 사용해서요 여러 개의 이제 태그에 적용할 어떤 스타일이 있다 하면 H1에도 적용하고 H2라는 태그에도 적용해라 할 때 이렇게 쉼표를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선택자는 같은 스타일을 사용하는 선택자를 한꺼번에 정의할 때 사용하는데 한꺼번에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그룹 선택자입니다. 스타일을. 그래서 쉼표로 구분해서 여러 선택자를 나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H1, H2 보시면 중괄호 안에 스타일 적용해 놓은 지정해 놓은 게 정의해 놓은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얼라인. 자, 정렬을 자, 가운데 정렬해라. 자, 텍스트 다시 얼라인. 자, 요 속성의 값을 센터로 줘라. H1 태그에도 요 스타일 적용하고 H2에도 적용하죠. 똑같이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줘라. 가운데 정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코드가 중복돼요. 자, H1 스타일도 가운데 정렬, H2 스타일도 가운데 정렬하는 거죠. 그럼 굳이 이렇게 두 번 쓸 필요 없이 H1, H2 이렇게 하고요. 요 안에 저 스타일을 한 번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텍스트 얼라인 콜론 센터. 그러니까 요 이제 얘기가 H1 태그에도 가운데 정렬해주고 H2 태그에도 요 가운데 정렬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을 콤마로 이렇게 자 H1에도 H2에도 요 가운데 정렬해라. 그래서 여러 같은 어차피 이 안에 내용이 같을 때 선택자를 이렇게 쉼표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런 선택자가 있을 때 자 뒤에 같은 스타일을 적용해라 이렇게 이제 하실 때 여기 쉼표를 사용해서 목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자 목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이제 스타일 시트는 자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고요. 버전이 표준에서는 CSS3인데요. 지금 이제 CSS3지만 우리가 표준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CSS라고 하면 CSS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전은. 캐스케이딩의 의미가 뭐냐? 자, 캐스케이딩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자, 요런 이제 의미가 있다. 폭포수, 계단 형태의 폭포수.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야, 이게 무슨 뜻이냐? 또 다시 이제 보면 선택자의 여러 스타일이 적용될 때 스타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적용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상속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그 안에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바깥쪽에 스타일 적용해주면 그 태그 안에 있는 내부의 그 태그도 바깥쪽에 그 지정한 그 스타일이 적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딩의 의미가 자, 뭐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자, 이 말이 위쪽에 스타일 적용하면 아래쪽까지 물이 흐르잖아요. 그렇듯이 스타일이 아래쪽에까지도 적용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캐스케이딩 원칙을 보면 자, 스타일 우선순위라고 해서요. 스타일 규칙 중요도 자, 적용 범위에 따라서 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자, 그 순위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데 자, 이 스타일 우선순위라는 게 왜 생기냐면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태그, 시작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태그 속성을 사용해서 해당 태그에만 스타일 적용되는 인라인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스타일이라고 해서 HTML 헤더 부분에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그 해당 문서에만 적용되는 이제 스타일. 그 다음에 외부에 별도로 스타일 자, 시트 부분 코드를 외부의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main.css 뭐 serve.css 해서 확장자가 CSS인 파일을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우리가 헤드 태그에서 작성했던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 안에 작성했던 그 스타일 시트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서 별도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놓고 우리가 링크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당겨 쓰는 겁니다. 외부에 만들어져 있는 그 스타일 파일의 내용을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파일.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만 쓸 때도 있지만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하는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스타일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옆에 사람은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된다 하는데 또 다른 옆에 사람은 길게 하는 게 낫다. 길게 하는 게 나아. 또 어떤 사람은 또 짧게 하는 게 나아. 한 사람은 길게 하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짧게 하라고, 그죠?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스타일 적용할 때요, 이 스타일 우선순위라는 걸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타일이 막 충돌이 일어날 때 요 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이제 매겨지기 때문에 요 순위대로 이제 깔으면 충돌을 이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것은 태그 안에 시작 태그 안에 인라인 스타일로 이제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자, 스타일 속성에 여기 이제 보면 태그들의 포함 관계에 따라서 부모 요소의 스타일을 자식 요소로 위에서 아래로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스타일 적용해서 실습을 해봐야 이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우선순위 보시면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에서 우선순위 내용이 나옵니다. 자, 중요 스타일, 일반 스타일, 브라우저 스타일.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자,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다. 근데 이걸 봐서는요, 좀 이해가 안 될 거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스타일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P 똑같죠, 그죠? 선택자가. 그럼 바디에 자, 똑같은 P라는 태그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 P 요 이제 선택자 스타일 보면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으로 해라. 그 다음에 자, 컬러 글자 색상을 블루 파란색으로 해라 해놨죠. 그러면 P 태그이기 때문에 글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출력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스타일이 지금 중복이 됐어요. 자, 보면 선택자가 P 하나 더 있죠. 여기서 보면 자, 컬러라는 똑같은 글자 색상을 표시하는 이제 스타일 속성을 주는데 여기는 레드라고 줬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옵션을요, important. 네, 중요하다는 거죠. important. 예. 느낌표 important 해버리면 이 컬러는 글자 속성 값을 줄 때요, 나머지 어떤 다른 것과 이렇게 중복이 될 때 얘를 우선적으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글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해라 했죠. 블루라고 줬잖아요, 그죠? 컬러를. 얘는 레드라고 했었어요. 여기 보면 샵 임포턴트를 옵션을 줬기 때문에 글자색 우선 적용이라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스타일 적용할 때 충돌이 일어날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임포턴트라는 여기 이제 옵션 샵 이제 샵이 안에 있던 느낌표 임포턴트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얘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인라인 스타일, 아이디 스타일, 클래스 스타일, 태그 스타일인데, 우리가 이제 선택자가 여러 개가 있었죠. 그 선택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인라인 스타일인지 인라인 스타일이 아닌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인라인 스타일이에요.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태그, 시작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어떤 스타일 값을 줬다. 그러면 걔가 제일 힘이 센 거예요. 제일 힘이 세고 그것은 이제 스타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힘이 센 게 뭐냐면 아이디 스타일. 스타일 적용할 때 이렇게 샵 한 다음에 아이디명을 준 거 있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때 이 아이디 스타일이 있으면 이 아이디 스타일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지정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스타일, 문서 안에서 한 번만 사용되는 이 아이디 스타일이 그 다음 우선순위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스타일입니다. 클래스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러 부분 중복해서 스타일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 자, 스타일이죠. 마지막으로. 자, 특정 태그에만 적용되는 스타일이고 문서 안에 같은 태그에 모두 적용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디 스타일 같은 경우는 태그에 여기 지금 바디 안에 그 아이디 값을 줄 때요, 이거는 이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아이디 값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디 안에 있는 그 태그의 아이디 값은 유일한 값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번호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번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정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한 부분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 값은 중복된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중복해서 뭔가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다 하면 클래스 스타일로 적용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점으로 시작하는 이런 점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라고 하죠. 샵은 아이디 선택자라고 하고, 샵이든 이렇게 점이 없는 이런 이제 요거는 거는 이제 우리가 태그 선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 이렇게 대로 보면 인라인 스타일이 제일 세고, 스타일 적용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아이디 선택자,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 그 다음에 태그 선택자. 자, 이 순서로. 그러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낮은 게 태그 선택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도 상속이 된다. 부모 태그,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태그가 부모 태그고요, 안쪽에 있는 태그가 자식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우리가 목록 이렇게 보시면 UL 밑에 LI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LI는 UL하고 비교했을 때 UL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UL은 LI하고 비교했을 때 LI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스타일을 적용해주면 자식 태그까지도 그 스타일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스타일 상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요소에도 별도로 스타일 지정하지 않으면 부모 요소에 있는 스타일 속성들이 자식 요소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스타일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이용을 하면 스타일 시트를 이제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주의사항
주의할 것은 스타일의 모든 속성이 부모 요소에서 자식 요소로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글자 색상은 자 상속되지만 배경 색상은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예. 자식한테 상속 안 되는 것도 있다. 상속되지 않는 속성도 있다. 그 다음에 부모 요소로부터 스타일이 상속되는데 자 자식 요소에서 다른 스타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스타일이 충돌이 생기는데 자 중요도, 명시도, 소스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스타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갑니다. 내정되어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 자 빨간색으로 해라, 파란색으로 해라 두 개가 충돌이 난다. 그럼 내부적으로 이 우선순위 결정하는 게 내정되어 있습니다. 예,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스타일이 적용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건 태그 선택자죠. 바디 태그. 자, 이 바디 태그 안에 자, 이 바디 태그 안에 다른 태그들도 들어가 있죠. 자식 태그들로.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모든 태그에 대해서 예, 요 패밀리 폰트 패밀리는 글자체 선택해 주는 거거든요. 도둠체로 바꿔줘라. 자, 컬러는 다크 그린으로 해줘라. 글자 색상을 다크 그린으로 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SS 버전이 지금 표준은 지금 현재 HTML5 버전하고 같이 사용되는 게 CSS3고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 이제 CSS1에서 CSS2, 그다음에 CSS3 이렇게 이제 버전이 업되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CSS2를 기본으로 새로운 규약을 추가한 것이 CSS3다. 업그레이드 된 거죠. 네. 현재는 우리가 이제 CSS3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CSS2 쓸 때 자 스타일 규약이 담겨 있어서 덩치가 크고 복잡해서 한꺼번에 업데이트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제 CSS3 버전에서는 배경이나 글꼴, 자 박스 모델 등 수십 개의 기능을 주제별로 규약을 따로 예, 분리를 시켜 놓은 거예요. 모듈별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CSS 모듈이라고 합니다. 배경이나 글꼴, 박스 모델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이렇게 예, 나눠놨어요. CSS3는. 그래서 CSS 모듈별로 개발 진행 속도도 다르고 자 필요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모듈이 생겨난다. 예. 그래서 밑에 보면 CSS3는 한 번에 표준 규약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 표준 규약을 업데이트 할 때 전체를 다 수정한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탁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데이트 되는 주기가 되게 늦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전체를 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런 식으로 다 나눠 놓고요. 예. 파트 1이나 뭐 파트 3 뭐 요 부분에 만약에 업데이트를 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업데이트를 해서 예.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죠. 자, 로봇을 따지면 자, 로봇에 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죠? 있는데 여기 다리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됐네. 예전에는 팔, 다리, 뭐 몸통, 머리 다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요. 다 이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다 하면 그때서야 이제 버전업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버전으로. 근데 지금은 머리 기능, 뭐 팔 기능, 몸통 기능, 다리 기능 따로따로 네, 딱 분리를 시켜 놓고요. 예를 들어서 다리 기능 옛날에는 균형을 잘 못 잡았어. 그러면 얘 이제 균형 잡는 기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러면 다리 부분만 예, CSS3에서는 업그레이드를 별도로 모듈별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인공지능 나왔어요. 그러면 로봇의 머리 기능에 예전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을 머리만 딱 바꾸면 되죠. 예, 그런 식으로 모듈을 CSS 모듈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업데이트 한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과도기적인 얘기 있는데 교재가 한 2년 3년 전에 교재는 다 이거 설명 나옵니다. 현재도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브라우저 중에 자 표준은 이렇게 해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브라우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브라우저를 만드는 쪽에서 이 표준을 제대로 지금 지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HTML5 test.com 들어가니까 브라우저마다 그 표준 점수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이거 표준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띄워주느냐, 표준대로 띄워주느냐, 그렇게 못 띄워주는 브라우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 브라우저 접두사로 해서 CSS 모듈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표준 규약이 아닌 자, 소송들은 브라우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짓는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 속성 이름 앞에 접두사, 자, 어떤 브라우저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앞에다가 붙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규약이 완성된 그 속성도 옛날 버전의 모든 브라우저 자, 사용자를 고려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접두사를 붙여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보면 인터넷 IE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얘기하거든요. IE를 제외하고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의 웹 표준을 지원한 브라우저를 이제 모든 브라우저랍니다. 네. 그래서 접두사는 여기 보면 자, 빼기 요 웹킷 빼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웹킷 방식의 브라우저. 요게 엔진 이름입니다. 엔진 자동차 엔진 중요하죠, 그죠? 엔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크롬이 웹킷 방식이죠. 사파리도 그렇고 모질라 MOZ 앞에 붙으면 파이어폭스나 모질라 게코 방식의 브라우저 앞에 O 붙이면 오페라 MS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우리 스타일 사용할 때요 소스 코드 상에 이렇게 빼기 웹킷 빼기 MOZ 빼기 O 빼기 MS 빼기 요거는요 지금 이제 표준을 다 이게 그 브라우저마다 다 이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소스 상에 어떤 브라우저에서 요걸 실행해라 하는 것들을 접두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과도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브라우저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자, 기능도 동일하게 실행되고 화면에 표현되는 것도 다 동일하게 나오면 굳이 이 접두사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필요 없이 그냥 요 빼기부터 해서 요 빼기까지 없애고요. 요 트랜스폼만 넣으시면 돼요. 속성명. 그래서 어떤 소스에 보면 이 앞에 게 접두사가 이렇게 자꾸 붙습니다. 길게. 근데 그리고 브라우저별로 똑같은 소스인데요. 여러 번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 이런 거 지금 여기 웹킷 트랜스폼, 모질라 트랜스폼, 오페라 트랜스폼, MS 트랜스폼 있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지워버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이것만 한 줄만 넣으면 돼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넣었죠. 크롬에서 쓸 때는 이거 한 줄만 넣으시면 됩니다. 표준 대부분 다 지키기 때문에 트랜스폼, 로테이트 해서 15디그리 이거 이제 회전시키는 그런 건데 그래서 소스 코드에 이거 모르시면 다 적어요 또.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이거 다 적습니다. 한 줄만 적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요 형식 이제 보시라는 거죠. 속성 이 스타일 속성 앞에 빼기 뭐뭐 빼기 이렇게 붙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접두사입니다. 모든 브라우저를 고려하기 위한 옛날 버전의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지금 우리 최신 버전 표준 지키는 최신 버전에서만 돌리면 돼요.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소스 이거 쓰시면 돼요. 여러 줄 돼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웹킷 엔진 쓰는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실행해 주세요. 모질라 엔진 쓰는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실행해 주세요. 오페라 엔진 쓰는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실행해 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엔진 쓰는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실행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 다 생략하고요. 요 접두사 생략하고 그냥 스타일 속성 이름 다음에 속성 값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됩니다. 크롬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크롬 설치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접두사 자 붙여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 있는데 이것도 과정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